오늘의 책은 성장의 문화로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가 조엘 모키어의 저서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우리는 보통 자본, 기술, 자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025 노벨 경제학상 수상작 성장의 문화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문화, 더 정확히는 지식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죠.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10분 안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계몽주의가 바꾼 지식의 의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왜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중국은 훨씬 전부터 화약도 있었고 종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유용한 지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중세 유럽 학자들은 천사는 몇 마리까지 바늘 끝에 앉을 수 있나 같은 걸 토론했습니다. 실생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론적인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8세기 영국의 광립학회에서는 귀족, 상인, 기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새로운 농법은 수확량을 얼마나 늘릴까를 토론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식을 공개적으로 나눴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과학자들이 자기 발견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왜냐고요? 지식은 함께 쌓아갈 때 더 빨리 발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발견이 다른 사람의 발명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다른 발견을 만드는 선순환이죠. 실제로 1500년에서 1800년 사이 기계학, 화학, 농업 같은 실용 분야 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진짜 연료였던 겁니다. 2. 문화가 제도를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좋은 제도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재산권 보호, 계약 집행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럼 좋은 제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점점 더 진보라는 개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과거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인간이 노력하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실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허 제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발명가에게 독점권을 주되 발명 내용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누라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정치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와 도시국가가 경쟁했죠. 이게 의외로 좋았습니다. 갈릴레오가 이탈리아에서 박해받을 때 그의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됐습니다. 한 곳에서 금지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중앙집권 제국이었습니다. 황제 한 명의 결정으로 모든 게 바뀌었죠. 명나라 때 정화의 대원정이 있었지만 다음 황제가 이제 배 타지 마라고 하니까 해양 탐험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유럽의 다원성, 즉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구조가 혁신을 지켰던 겁니다. 3.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과거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장의 문화를 지킬 것인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 질문하고 실험하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교육이 시험 점수 올리기로 변질됐죠. 저자는 이게 장기적으로 혁신을 막는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개방성입니다.
역사를 보면 지적으로 활발했던 곳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 19세기 미국, 20세기 실리콘밸리 모두 그랬죠. 저자는 요즘 일부 국가의 반이민 정서를 우려합니다. 셋째, 과학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몽주의는 이성과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반대, 기후변화 부정 같은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저자는 이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증거보다 자기 편의 주장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단순히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지식의 공유와 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풍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